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거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쓸만한 지식사전입니다. 얼마 전 나온 워싱턴 선언 기억하시죠? 북한의 핵 공격 시 미한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한 연합전력이 북한을 상대로 얼마나 압도적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코너가 프로그램 끝부분에 나갈 건데요. 미국에서 집을 구할 때 전세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해 보셨다가 한번 정답 맞춰보세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백악관 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한 핵협의그룹 창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미한 두 나라 간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이어서 한국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 대통령실의 자체 평가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라는 눈에 보이는 안전판이 없는 상황에서 NCG 창설이 한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는데요. NCG가 상설기구지만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기구는 아니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기획그룹과 비교해 협의체 실효성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확장 억제 공약과는 달랐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신설되는 NCG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구체적인 전략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인 셈입니다. NCG는 차관보급에서 분기별 1회, 연 4회 정기회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는 발표했습니다. 이미 전략 핵 잠수함 등 미국 전략 자산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도 합의됐습니다. 워싱턴 선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연합전력은 과연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했을 때 얼마나 압도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전례 없이 자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올해 들어 미한 두 나라가 실시한 연합훈련을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미한 연합전력은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 미군 전력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나 B-1B 랜서 같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들은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에 갔습니다. 조용히 훈련만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국 시민들을 초청해 항모 내부를 전격 공개하기까지 했는데요. 미국이 운용하는 항공모함은 총 11대입니다. 모두 핵항모인데요. 그 중에 조금 더 큰 제럴드 포드급인 제럴드 포드함을 제외하고 10대가 같은 11톤급 니미츠급입니다. 거기서 최고 1번 함이 바로 니미츠함입니다. 축구장 3개 크기 갑판을 갖춘 니미츠함이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수가 무려 최소 70대, 최대 95대에 달합니다. 니미츠함은 이번에 한국 해군과 훈련하면서 70여 대의 함재기를 데려간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니미츠함은 웬만한 한 나라의 전체 공군력과 맞먹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군의 항공 타격 자산 AC-130J 고스트 라이더가 최초로 한반도에 전개해 티크나이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AC-130J는 하늘의 전함이라고 불리는 공격기인데요. AC-130J는 지상병력이 작전을 할 때 항공 지원을 합니다. 하늘에서 기관포를 쏘고 대포 사격도 하죠. 공중에서 AC-130J만한 화력을 지평하는 수단을 투입한다면 상대 전력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 공군 AC-130J 운용부대에 비공식 구호가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지라도 지쳐서 죽게 될 것이다 인데요. 듣기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이번에 한반도에 AC-130J가 전개된 티크나이프는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가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특수부대들의 활동 특성상 다른 훈련들과 달리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사진까지 전격 공개하면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해군, 해병대가 함께하는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 역시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됐는데요. 미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가운데 최신형인 마킨 아일랜드함이 투입돼 연합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마킨 아일랜드는 미 해병대의 핵심 전력으로 유사시 상륙작전을 총괄하는 지휘소입니다. 갑판 길이만 257m에 달해 한국의 웬만한 고층 빌딩을 옆으로 눕힌 것보다 더 긴데요. 그 갑판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고 시속 400km로 날아 다양한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는 오스프리, 그리고 수직 이착륙 기능은 기본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능력까지 갖춘 F-35B까지 마킨 아일랜드를 활동 근거로 삼는데요. 또한 이번 쌍용 훈련은 기존 여단급이던 규모를 4단급으로 키웠습니다. 자,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미국에는 전세로 임대 계약을 하는 방식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해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들어가 한동안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걸 모두 돌려받고 나오는 임대 방식은 미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임대는 모두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월세 제도도 미국과 한국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50만 원 또는 2천만 원에 30만 원 하는 식으로 보증금을 더 내면 월 납부액이 낮아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증금과 월 납부액을 연동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보증금은 대개 한두 달치 월 납부금을 미리 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더 낸다고 해서 월 납부액을 낮춰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시큐리티 디파짓이나 펫 디파짓을 월 납부액보다 작은 규모로 별도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살면서 집이 손상될 경우나 반려견, 반려묘가 해당 부동산에 끼칠 영향을 감안한 장치입니다. 자, 오늘 쓸만한 지식 사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